기술의 고도화란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 기능을 추가해 거대한 로봇을 만들면 결국 주방에서 선택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서울 강남구의 레스토랑 아렌에서 만난 최현우. 크레오코리아 대표는 기술의 고도화가 조리로봇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아렌은 크레오코리아 조리로봇 에이트키친을 도입한 곳이다. 크레오코리아는 지난 2021년 개발한 에이트키친을 연안식당 등을 운영하는 외식기업. #DDMENF #와 각 지역의 PC방, 카페 등에 공급하고 있다. 그는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4에 참여했다. 최 대표는 하루에 30팀 이상이 부스를 방문했는데 소비자들은 주방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로봇을 찾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며 조리로봇 기술의 고도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 기능을 덧붙여 큰 로봇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리로봇이란 음식을 조리하는 로봇, 협동로봇 플랫폼으로 요리사를 보조하는 로봇을 뜻한다. 크레오코리아의 조리로봇 에이트키친은 자동회전하는 웍 양쪽으로 비접촉식 인덕션 가열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 볶음 요리를 할 수 있는 로봇이다. 레시피를 등록해 두면 그에 맞게 파스타, 리조또 등을 약 4분 만에 만들어낸다. 리서치 네스터에 따르면 전 세계 조리 로봇 시장 규모는 2019년 8,617만 달러 약 1,154억 원에서 2028년 3억 2천만 달러 약 4,285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기업 LG전자, 삼성전자 등도 조리로봇을 출시하며 조리로봇 시장에 뛰어들었다. 최 대표는 아직 초기 단계인 조리로봇 시장에선 단계적인 소비자 경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몇 년 전 크레오코리아는 주방 전체 자동화가 가능한 설비를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일 뿐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최 대표가 다시 볶음 요리만 전문으로 수행하는 로봇을 개발한 이유다. 그는 컨베이어 벨트의 재료가 이동해 조리하는 등 모든 과정을 기계에 맡기는 건 아직 업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계라며 업주가 볶음 로봇, 튀김 로봇 등을 하나씩 사용해 보면서 편의성을 느낀다면 서서히 주방이 자동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로봇팔의 한계점도 지적했다. 로봇팔 오작동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로봇 안전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느린 속도와 토크 센서가 식당에서 한계점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주방에서 로봇이 빠른 속도를 내면 위험하기 때문에 느리게 도입한다며 로봇을 24시간을 돌리는 게 아니라면 한정된 시간 동안은 사람보다 업무 속도가 떨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람 물체에 부딪히면 토크 센서가 인식해 시스템을 멈춰버리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전체 로봇팔 시스템을 셧다운해야 한다며 사소한 부딪힘으로 다시 기계를 처음부터 켜야 하는 상황이 되니 오히려 바쁜 시간대에 로봇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주방 자동화가 됐을 때 로봇팔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해외 시장 성공 위해선 AS 중. 최 대표는 주방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과 현실적인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방에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기계가 간소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도 쉬워야 한다며 해외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흔히 문제가 되는 게 AS 사후 관리 서비스라 로봇에 설치된 센서, 동작 데이터 등을 통해 AS 주기 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조리 로봇이 중국과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기술 개발을 통해 점차 가격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크레오코리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에이트키친 양산을 시작해 초도 물량 신개를 모두 판매했다. 한 대당 1,500만 2천만 원 수준이다. 크레오코리아는 지난해 연 매출 11억 원을 기록했다. 그는 작년 7월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로스앤젤레스 LA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뛰어들어 에이트키친 판매와 대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